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이 80세라고 가정할 때 평생 웃는 시간을 모아보면 20여일 뿐 안 된다고 하는데요. 반면 하루에 15초만 웃어도 수명이 2년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까 웃음은 값싸고 질 좋은 무병장수의 명약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명약 마다할 이유가 없겠죠? 오늘 하루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KTV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세종 포커스. 정부 각 부처의 중요한 정책을 소개하고 담당자와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이슈를 좀 더 쉽게 풀어보는 세종 포커스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저학력 비문해 성인의 기초생활 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5년 문해교육 대상자 4만여 명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주관하는 204개 기관의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에는 5,300여 명의 학습자가 올해 3월 중 입학하는데요. 학력 인정 문해교육 프로그램은 비문해 성인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초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학교 과정의 교육을 실시하고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해당 학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교육부는 100세 시대에 대비해 성인 문해 대상자 260만여 명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잠재된 수요자를 적극 발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보육사업 지침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의 경우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 중 농업인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자녀가 혜택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보건복지부와 함께 올해 3월부터 농업인 확인을 위한 증빙 서류를 보육사업 지침에 포함해 농업인도 맞벌이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 맞벌이 자녀가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하게 됨에 따라 안심하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됐으며 농업을 희망하는 젊은 예비 부모들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2일 수산물 수출 전망과 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수출 진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수산식품업과 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한중 FTA가 수산물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향, 틈새 시장 공략을 통한 시장 다변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한편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늘까지 2015 보스턴 수산 박람회에 참가해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 10개사의 수출 홍보 마케팅을 지원한다고 밝혔는데요.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참가가 최신 수산 경향을 파악하고 정보 교환과 다국적 해외 바이어와의 거래 확대 등을 통해 북미 지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로 시장 개척을 다변화하고 식문화 홍보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국정과제인 자원, 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폐자원 중 하나인 제강 환원 슬래그를 고부가가치 시멘트로 만드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고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과 함께 제강 환원 슬래그를 급속히 냉각해 빨리 굳는 성질을 가진 속경 시멘트로 제조하는 기술의 개발과 상용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기술은 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액체 상태의 제강 환원 슬래그를 강력한 바람으로 급속 냉각시키고 이렇게 냉각된 결정체를 분쇄하고 첨가제를 혼합해 속경 시멘트로 만드는 공법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기술 개발로 제강 환원 슬래그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 할인 제도에 가입할 경우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10월 단말기 유통법에 의해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입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상황은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법 홍보대책반 남영준 사무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관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를 실시한다라고 했는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는 어떤 것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들에게 지원금에 상응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은 매월 12%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동안 이러한 요금 할인 제도에 대해서 분리요금제 그리고 선택 할인제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정식으로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제도가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요금 할인 제도의 명칭이 조금 길긴 하네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이 제도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동안 좀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제도가 작년 10월부터 도입되었지만 그동안 이통사라든지 대리점, 판매점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제도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금 할인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 입장에서는 매출이 이게 하락하는 측면이 있고 네. 유통점 입장에서는 이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낮은 수수료 등으로 인해서 고객을 유치할 유인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네. 가입자 유치에 소극적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기 네. 때문에 그동안 활성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정보를 충분히 듣지 못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번에 보완된 부분은 어떤 점들인가요? 예, 그동안 소비자들은 직접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해서 이 요금 할인 제도를 가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그럴 경우 이용자들이 이통사 그리고 대리점 판매점들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네. 가입이 쉽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해서 전화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바로 가입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네네. 다만 기존 통신사를 이용하던 고객은 전화,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신규 번호 이동을 통해서 해당 통신사에 처음 가입한 이용자는 최초에는 대리점 및 판매점 방문이 한 번은 필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하지만 한 번 방문해서 가입한 이후에는 전화, 온라인으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이 이 요금 할인제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이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들이 가입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단말기를 신규로 구매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라든지 네. 아니면 자급제 단말기나 해외 직구폰으로 바로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현재 개통되어서 24개월 이상 사용한 중고 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12% 요금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번 제도 개선 이전처럼 대리점,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서도 당연히 가입할 수가 있고요. 네네. 이번에 제도를 개선한 것처럼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통 3사는 각 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 대표 번호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네. 소비자들은 이런 직접 이러한 대표 번호에 전화를 통해서 가입할 수도 있고 각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대표 번호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SKT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8960-114번이고요. 그 KT 같은 경우에는 080-2320-114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CU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080-8500-130번입니다. 네. 자세하게 이렇게 가입 방법을 소개해 드렸으니까 네, 많은 분들이 좀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제도를 이용하면 월에 얼마 정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율은 12%입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통신사에서 6.5요금제를 사용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가세를 제외하고 2년 약정할 경우 현재 48,250원 정도를 지금 납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네. 여기에서 12%를 할인 받으시게 되면 5,800원 가량을 매월 할인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몰랐던 제도일 수도 있고 좋은 또 할인율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새롭게 알게 된 분들이 계실 텐데 이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방안도 마련하셨다면서요? 예, 가장 큰 현재 제도 활성화의 애로사항은 일단 소비자분들이 많이 모르신다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유통점들에서 약간 판매를 거부하거나 좀 소극적인 측면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래부와 방통에서는 지난 2월 24일 단말기 유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개설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소비자들이 대리점 판매점을 방문했을 때 이 제도를 가입하려고 하는데 부당하게 유통점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신고센터에 신고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신고를 당한 이제 판매점 대리점에서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서 부당하게 가입을 거부했다면은 제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리점에서 좀 영업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예,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또 제도고 이익이 되는 부분이니까 알뜰하게 챙기시는 게 좋겠죠. 예, 맞습니다. 네. 또 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이 제도는 통신 소비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민들께서는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중저가 자급폰을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이용해서 통신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제도 개선 사항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미래부 쪽에 의견을 주시면은 향후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제도 가입 절차 개선 등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예, 감사합니다. 네, 미래창조과학부 단말기 유통법 홍보대책반의 남영준 사무관이었습니다. SNS 세상 돋보기. 국내외 핫 이슈를 전하고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재치 있는 댓글과 의견을 알아보는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최근 커피, 주스 등 가공식품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당 섭취량도 해마다 늘고 있는데요. 2002년 한국인의 총 당류 섭취량은 하루 평균 440g이었지만 2012년에는 65.3g으로 10년 만에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당은 과일과 유제품, 곡류 등에 함유된 천연당과 식품을 가공하거나 요리할 때 첨가하는 첨가당으로 나뉘는데요. 이 중 첨가당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살이 찌고 혈액 속의 중성지방의 농도가 높아져서 심혈관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카톨릭대 여의도 성모병원의 권혁상 교수는 당 자체도 문제지만 탄수화물이 분해가 되면 결국 당이 된다면서 과자, 탄산음료, 빵 등 탄수화물만 들어있는 가공식품은 적당히 먹고 탄수화물과 다른 영양소가 어우러진 식품 위주로 먹는 게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MSG보다 100배는 더 나쁜 게 첨가당이라고 하네요. 요즘 소화당뇨가 정말 심각하다고 하는데 단 음식은 조금만 주세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자신의 간 65% 정도를 아버지에게 이식하고도 웃음을 잃지 않은 대학생이 있어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동명대학교 호텔관광경영학과 4학년 박종민 학생인데요. 동명대학교에 따르면 설동근 총장에게 박 씨와 같은 병실을 사용했다는 50대로부터 손편지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편지에는 박 씨가 아버지에게 자신의 간 65%를 기증하는 수술을 받고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아프다는 소리는 물론 찡그리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는 감동적인 사연이 적혀 있었는데요. 이 손편지를 받은 총장님께서는 박 씨를 격려하고 총장 특별 장학금 증서를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직접 실천하기 힘든 일인데 효자를 둔 아버님이 부럽습니다. 부디 아버지와 박 씨 모두 건강하게 회복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술자리를 같이 하는 친구의 수가 얼마나 술을 먹느냐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위스의 젊은 음주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에서 실험 참가자들은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매 시간마다 술자리에 참가한 친구의 수와 얼마나 많은 술을 마시고 있는지를 연구팀이 보고했습니다. 분석 결과 친구의 수가 늘어나면서 소비하는 술의 양도 시간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 더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젊은이들이 술을 많이 마시는 것은 사회적인 이유 때문이라면서 동료 집단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압력이 술을 마시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밝히는 한편, 이번 연구가 젊은이들의 음주를 줄이기 위해 어떤 부분을 해결해야 하는지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주위 사람의 술 권유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사람이 되세요. 술도 좋지만 친구들과 함께 있는 분위기를 더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남편을 빌려드립니다. 묘한 상상을 불러일으키지만 흥미로운 사회보장 서비스가 러시아에서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모스크바시 사회보호국의 베스탄코 국장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시민들을 위해 1시간짜리 남편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시작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다소 자극적인 타이틀의 이 서비스는 한마디로 남편 손이 필요한 가정집에 남자를 보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엌 싱크대를 수리하거나 선반을 설치하는 것과 같이 전통적으로 남편의 손이 필요한 가정에 1시간 동안 남자를 파견하는 건데요. 서비스 성격상 주 이용 고객은 홀로 사는 독거 노인이나 장애인, 여성들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일부에서는 두 팔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새로운 범죄로 변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할 듯,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네요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최근 휴대전화 충전기 화재 폭발 사고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저가형 충전기 중에서 출시 전에 안전 인증을 받은 후 부품을 바꿔치기 하거나 아예 빼고 파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파는 저가형 충전기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70%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을 때와는 다르게 부품을 멋대로 바꿔 파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전류가 과도하게 흐르는 것을 막는 중요 부품이 없어지기도 해서 감전이나 화재의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이 접수한 휴대전화 충전기 관련 위해 사례를 보면 2011년에 30건에서 지난해 10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원의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의 행정조치와 함께 충전기를 중점 관리 대상 전기용품으로 선정해서 안전성 조사를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를 본 네티즌들은요, 밤에 머리맡에 충전을 하면서 자곤 했는데 너무 무섭네요. 충전하면서 휴대전화 많이 사용하는데 내 손에 든 시한폭탄이란 건가? 등의 의견을 댓글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SNS 세상 돋보기입니다. 경제적인 가치가 최우선으로 꼽히는 시대가 돼가는 것 같아서 가끔 씁쓸할 때가 있죠. 조금 더 이익을 내겠다고 거의 전 국민의 필수품이 된 휴대전화 충전기를 폭탄이 되게 하고 먹을거리에 장난치고 자기 가족이 쓰고 먹는 물건이나 음식에도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내 가족이 쓸 물건이다,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다 생각하면서 정말 좋은 재료로 정성을 다해서 만드는 마음, 그게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KTV 정책 1번지 여기는 세종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최명환, 이호준, 기술 허준영, 구성 손희숙, 김필석, 저는 김경아였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